저번에 우리가 50만 원 저축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의미가 있지.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드는 걸로 의미가 있지. 이왕 성공의 경험이라면 조금 더 좋게 잘 저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막 저금리다 뭐 그렇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대안은 없나? 저축이 점점 메리트가 없어지잖아.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적금을 좀 이제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해보고 요거 성공하는 경험을 해보자. 이제 1단계 끝났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적금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채권 투자. 그건 좀 너무 이름이 좀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가니까 되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 그래? 채권이 이제 어떤 건지부터 그럼 우리가 알면 좋겠지, 그치? 적금은 뭔지 알지? 적금은 적금은 은행에다가 뭐야? 내가 30만 원씩 맞아. 부으면 나한테 1년 이자를 뒤에 주지.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자가 없다는 게 아쉬운 거잖아. 그치, 그게 줄어드니까. 그렇지? 자, 이제 아라가 그러면 은행에 30만 원 적금하는 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겠어요. 적금을 하러 이제 30만 원 하러 갔어, 이제 은행에. 그래서 가입을 하고 뿌듯함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면 돼. 그러면 끝. 그치? 자, 요런 게 있고, 자, 이제 채권은 어떤 거냐면, 이럴 수 있어요, 상황이. 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제 고향 목포까지 고속도로를 설치할 거예요. 사실 이미 있긴 하지만, 한번 한다고 보자, 이렇게. 자, 고속도로를 국가에 설치를 하면은,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생겨요. 근데 국가라고 해서 돈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거든, 돈을. 그럼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빌려야지. 빌려야지. 누구한테 빌려요? 미국. 미국한테 빌려? 국민한테 빌려, 국민들한테. 자, 뭐냐면 국가가 돈을 빌릴게. 너네들한테. 대신에 우리가 그냥 빌릴 수 없으니까 돈을 빌리고 약속된 이자를 주겠습니다 하고 차용 증서를 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채권? 국채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국채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 입장에서 이제 30만 원씩 적금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어.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은행의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준대, 이자를. 그럼 아라는 이걸 선택해도 될까, 안 될까? 되지. 돼? 망하면 어떡해? 나라가 안 망하겠지. 나라가 망하면 이미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진짜 망해 있을 거야. 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럴 수 있어. 자, 아라가 은행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이자를 1% 준단 말이야. 근데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0.5%밖에 이자를 안 줘. 그럼 굳이 이걸 국민들이 살까, 안 살까? 안 사. 안 사겠지. 그래서 근데 2% 주면 사. 살려고 고민해보겠지. 그래서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이 주는 게 이게 채권입니다. 근데 굉장히 안전하죠. 조금 원리를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금을 이용하듯이 매달 이렇게 채권을 내가 사서 모을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 안전한 현금성 자산이니까. 근데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권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금이라고. 그만큼 현금이랑 으로 금방 바꿀 수 원금 있다는 보존이 거지.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금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 쫄리지.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삼전을 사야 된다,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도 사실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사는 것도 괜찮지만 걔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에요. 오를 수도 있는데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면 마음이 많이 슬프거든,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보자인 우리는 채권부터 안전하게 해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만만하게 시작해볼 수 있는 투자 같은데 만만하게, 그치. 약간은 만만하게 생각해볼 그렇죠. 가운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채권은 어디서 삽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적금 은행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제 은행은 사실 안 가지, 은행도 안 가지, 요즘에. 모바일로 할 수 모바일로 할 있으니까 수 이제 은행은 좀 편한데 채권도 이걸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어. 집에서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바로 가능합니다. 어디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이든 증권사든 직접 방문을 해야지 뭔가 거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증권사도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채권을 직접 국가한테 가서 국가 채권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채권을 만드는 상품을 사는 거야, 우리는. 그걸 우리가 채권형 펀드라고 그래요. 채권형 펀드? 펀드 중에서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거지. 그런 채권형 펀드는 어디서 사나요? 어디서 사냐? 일단은 핸드폰을 할 수도 있는데 펀드 다모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펀드 다모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펀드 상품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채권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한번 검색해서 볼 거야. 그럼 이렇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국채라 그러고 자, 똑같은 개념으로 국채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채도 있어요. 회사채도.
솔직히 사채에 들어가면 되게 인식이 안 되게 좋은데. 뭔가 막 고금리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황금단추도 회사잖아, 그렇지? 황금단추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빌릴 거야? 엄마한테 빌릴 수 없잖아. MMF 있잖아요. 마더파더. 마더파더 펀드. 다 썼어 그거. 다 썼단 말이야. 그럼 없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황금단추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황금단추가 2호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게요. 자,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삼성전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걸요? 그렇겠죠. 하겠지.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황금단추 채권을 사야 돼? 삼성전자 채권을 사야 돼요? 삼성전자. 왜? 황금단추 망하면 어떡해. 우린 물론 망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서 뭐냐면 황금단추는 그러면 채권의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되겠잖아.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채도 회사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아, 제가 작은 회사기 때문에 고금리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군요. 유인하는 거지. 그렇지. 하이리스크 반대로. 하이리턴.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국가잖아, 나가. 국가. 국가 채권이 가장 안전하겠죠. 반대로 보면 수익률이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은행이 지금 저금리니 마이너스 금리니 하니까 은행 적금이 있어. 제일 낮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채가 국채가 있겠죠. 조금 더 낮고 공채,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는데 회사채도 회사 규모나 이런 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신용도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치. 이자 수익률이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채권은 사실은 발행하는 당시에 수익률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제 채권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은 어때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정말 일을 잘하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 오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 많이 들리잖아. 이런 상황에서 채권은 거의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들을 알면 돼요, 우리가. 특성들을 하면 적금만 내가 했는데 이제는 나한테 다른 대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원래는 20만 원 적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10만 원은 적금을 하고 10만 원은 그럼 내가 채권을 사볼까 하는 그런 선택 옵션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하면 이게 내가 마음이 쫄리는데 알고 나면 오히려 은행보다 더 안전한 거일 수도 있구나, 이게. 자, 선생님, 그래서 저의 질문이 뭐였냐면 증권사.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그래서 증권사 펀드 담화에 들어갔어. 펀드 담화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그 판매하는 회사가 나옵니다. 뭐 어디 땡땡 뭐 증권사, 땡땡 보험사 이렇게 나오고 내가 직접 그렇게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 어플에 내가 가입을 해서 내 계좌를 개설하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검색해서 구매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죠? FOSS. 포스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서 직접 거래할 수 있구나.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증권사에 비대면 계좌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주식이나 이런 것만 ETF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ETF 채권 ETF가 있어요. 채권 있다는. ETF가. 자, 일반인이 우리한테 쉽게 접근해서 방법 두 가지. 채권형 펀드를 사거나 아니면 채권 ETF를 사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채권형 ETF는 제가 주식 계좌가 있으니까 검색해보면 됩니다. 한번 검색해보려고. 뭐 국고채라고 써도 되고 쓰면 아마 앞에 막 알파벳이 나오고 뒤에 국고채 뭐 10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뜰 겁니다. 뭐 코덱스 국고채 10년, 뭐 코세프 국고채 3년, 뭐 타이거 땡땡땡. 3년하고 10년은 무슨 차이야?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아라한테 돈을 빌릴 건데 알아야 3개월 있다 줄게 할 수도 있고 알아야 1년 있다 줄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3년은 3년 동안 돈을 빌리기로 약속하고 발행한 차용 증서고 10년은 10년 동안 돈을 빌릴게 하고 약속한 차용 증서고. 자, 그럼 내가 아라한테 돈을 빌리는데 3년만 돈을 쓰고 줄 거야 또는 10년 동안 돈을 쓰고 줄 거야. 어디다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까? 10년. 그렇지.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에 대한 이자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10년짜리가 수익률이 일단은 더 높게 네, 그렇죠. 갖고 시작한다. 아까 이제 말했지만 그 앞에 알파벳이 막 코덱스, 코세프, 뭐 타이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ETF를 만들어 놓은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TF가 그냥 없던 게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보통은 자산운용사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코덱스는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 이렇게 각각의 회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회사들에서 출시했구나라는. 아리랑은? 아리랑은 하나자산운용. 코세프는? 코세프는 어딜까요?
키움. 키움 자산. 이거 지하철에서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 많이 해요. 또 자, 이거는 그러면 아는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코덱스를 사야 돼, 타이거를 사야 돼, 아이리랑을 사야 돼, 막.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어차피 난 하긴 할 건데. 그래, 국제가 한 가지가 아니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금융 상품이고 내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규모가 좀 큰 것들. 그래야 거래가 활발하고 내가 원할 때 손쉽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ETF 상품들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그 옵션들을 구경하는 것이 펀드 다 모아. 그렇죠. 뭐 네이버 펀드 이런 곳에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다 거지. 나와 있어요.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네, 다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채권형이나 채권 ETF나 채권형 펀드부터 내가 한번 도전해보면 이게 또 이제 적금에서 주지 않는 어떤 매력과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 뿜뿜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젊은 내가 친구들이. 일단 저축을 해봤다면 다음 단계는 두 번째는 채권부터 채권을 알아가보자. 해볼 수 있겠군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엔 채권 ETF를 전 하나 꼭 사보겠습니다. 네.